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화를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직화구의 송정식과 송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승욱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윤승욱입니다. 네. 성함 세자 말고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모란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신과 보드도 있으시고 예. 또 가정의학과 보드도 있으시죠?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한 10년 넘게 살다가 정신과 의사로 한 20 몇 년 살고 있네요.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걸 보면은 특히 요사이 젊은 분들, 젊은 친구들이 한테는 정신과의 문턱이 더욱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젊은 분들한테서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었구나 하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송 원장님도 그러지 않으시죠? 저는 사실 그죠? 병원이 이제 종로에 있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이제 저희가 요 앞 건물에 있었을 때 저희 6층에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준비 학원이 있었는데 저는 회계사를 전혀 몰랐었는데 2월달, 6월달에 시험을 본다는 거 이제 알게 됐었거든요. 뭐냐면 2월달, 뭐 1월 말, 2월, 또 6월달, 5월 말 그때 되면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잠을 못 자요라고 저희 병원에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지? 이제 위에 있는 그 학원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실은 한두 명이 힘들었겠지만 처음에 이제 제가 약을 먹고 근데 저 불안을 좀 낮추고 잠을 자고 하는 게 이제 학원에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2월달, 6월달이 되면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시험에 임박해서 불안으로 못 자고 하는 거를 그 친구들도 그냥 단순히 수면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다른 과에 가서 수면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 역시도 이게 내가 불안과 긴장으로 못 자는구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를 그들이 이제 직접 찾아오신 걸 보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문턱이 낮아졌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힘들면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것이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 그럼 정신과 가야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사연을 보내주신 게 있으니까 이 사연을 읽어보고 또 제가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교사입니다. 최근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데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평소 다니던 내과 선생님은 정신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권유하셨는데 저는 평소 우울증도 없고 나름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서 그런지 가기가 좀 꺼려지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0년 넘게 교단에 있으면서 정말 별별 많은 일을 겪기는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종례 후에 한 아이가 청소하기 싫다고 도망을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삐끗했습니다. 서둘러 보건실로 갔지만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하셨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학부모는 지금은 못 가니 3시간 정도 아이를 데리고 있어 달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이제 퇴근 시간이고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 오래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넘어진 건데 왜 선생님이 책임을 지지 않느냐며 저에게 불같이 소리를 질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왕왕 있던 일이길래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교육청에 신고까지 하면서 일이 커졌고 수습하느라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후로 두통이 조금씩 생겼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 저림 등 여러 증상들이 있어서 피검사, 초음파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도 증상들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 걱정하자 선생님께서 조심스레 정신과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많이 쌓인 걸까요? 이런 사례를 주셨는데 자 이분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일 있고 사실 여기서 나는 평소 우울증도 없고 몸 건강도 뭐 괜찮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의사도 조심스레 권했고 이분도 처음에는 내가 왜 정신과?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우울증도 없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부분에서 정말 그럴까? 그랬을까? 이제 한번 그런 의문은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저런 그 문제로 학교에서 좀 선생님으로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왕왕 있었던 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신고까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말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쌓였다는 얘기 아닐까요?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결국은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을 우울한 감정으로 느끼기 이전에 이분은 신체 증상으로 먼저 반응을 한 건 아닐까요? 하는 생각도
또 들어봐요. 우울을 느끼기 전에 몸이 반응을 한 거죠. 이분은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울을 하기 전에 심장이 먼저 우울해지고 배가 먼저 우울해지고 네네. 맥박도 뛰고 머리도 우울해져서 아프고 그런 증상이 나온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겪었겠어요. 그럼요. 그 스트레스에 우리는 사실 우울하다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로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울한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정말 방바닥에 달라붙어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분은 우울한 감정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증상으로 다 표현되고 있는데 먼저 우울이 네네네. 가고 머리로 가고 맞습니다. 폐로 가고 답답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 몸은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나 우울해. 네. 폐가 얘기하고 심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 하루하루 살기가 두려워. 네네네. 학교에서 애들 보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돼. 이런 일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스트레스가 실제 뭘까요? 스트레스. 제가 질문할 거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예요?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게 뭐냐? 네. 우리 송 원장의 평온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 힘, 그쵸. 에너지, 네네. 뭔가 역동. 송 원장의 편안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뭔가. 네, 지금 심장이 말하고 있어요. 예. 지금 갑자기. 스트레스가 뭐냐? 평상심으로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정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평상심을 깨트리는 어떤 힘이 에너지인 거죠. 평상심으로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 말은 내가 평상심으로 되돌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 라는 걸로 이제 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스트레스는 뭐고 적은 스트레스는 뭔가에 대해서 이제 계량화, 스트레스를 계량화해 보자 사고를 발전시킨 적이 있거든요. 평상심으로 가는데 가장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이벤트. 서양에서는 배우자의 죽음 첫 번째. 그 다음이 자식의 죽음. 힘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량화. 상대적인 이제 점수를 주고 비중을 줘서 배우자의 죽음이 100점이라면 자식의 죽음은 50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러한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한테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질환이 많이 나오고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 사람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것으로 이제 심리하고 신체를 연관시키는 연구를 진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 분도 보면 신체하고 심리가 묶여져 있는 사례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어떤 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을까요? 그랬다 보니까 자식의 죽음, 그 다음이 배우자의 죽음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을 때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대였다. 예, 우리나라는 반대였어요. 이제 거기에는 많은 이제 생활의 이벤트도 있죠. 시험을 보는 것, 이사를 하는 것, 방안 청소하는 것, 밥 짓게 하는 것. 그게 다 스트레스인 거죠. 이 보면은 직장에서 교육청에 신고까지 뭐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울이 이제 누적된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우울했고 심리적으로 우울하기 전에 폐, 심장이 미리 두통처럼 머리가 우울해 있었던 거라고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를 되게 저희는 정신과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내과 한 10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나서 오고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이라고 느끼지 못해도 몸이 먼저 느끼고 몸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신호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는 내과적인 치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치료와 동시에 사실은 정신과에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2인 삼각이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2인 삼각의 자세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그 학교 선생님들이 좀 오세요? 네, 꽤 오세요.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사례가 되면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 너무 크고 그러고 저 선생님한테 저는 애를 맡겼을 때 애가 다치면 아유 그놈의 새끼가 또 얼마나 또 난잡하게 굴어서 닥쳐서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방해해서 미안해요.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또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했던 것처럼 저는 환자분으로 오셨을 때 이 나의 어린 시절, 우리 애를 다뤘던 시절 이런 걸 얘기하면서 참 이런 시대가 있었고 선생님이랑 참 존경을 받았었는데 요즘 세태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제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도망가라. 36개 주랭랑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35가지 계략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이 그래 그러면 살려면 도망가. 그 말이잖아요. 사례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신고하고 일이 커졌고 수습하느라 약간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긴 하나 수습하느라고 교육청까지 가고 수습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쉽게 안 돼요. 자신의 경력 그리고 학교에서의 역할 교육청까지 가게 되면서 벌어졌던 설왕설래들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절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정신과를 찾아오게 될 정도의 마음고생이 심했다면 도망가세요. 도망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도망가나요? 진단서를 써서 휴직을 하든지 휴식을 좀 쓰든지 안 되면 도망가세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도망갈 차례인가? 아니면 내가 좀 버텨볼 건가? 힘들면 도망가야죠. 맞아요. 사실 선생님뿐만 아니라 휴직을 위한 진단서 저희가 예. 알게 모르게 많이 쓰게 되죠. 직장인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고 직장 다니신 분들 보면은 우리가 직장 다니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라고 직장 다니는 거니까 본질이 직장에 목매다가 내가 목숨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해야 36개 주랭랑 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학교 선생님이 힘들어져. 학교 위에 가가지고 분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망가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간제 교사 선생님을 대체시키잖아요. 기간제 선생님도 이제 전체는 모르나 일부 한정된 시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시게 되죠. 지속적으로 돌봤던 아이들보다는 아이들 케어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봐요? 아이들이 보고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문제를 키우고 자기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어찌 보면은 선생님하고의 관계만이 아니고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의 친구들, 그리고 같은 학부모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알면은 정도껏 해야죠. 조심, 서로 조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정도껏 해야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원장님께 한마디만 짧게 이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있는 분이 과연 어디를 내과를 먼저 갈까 정신과를 먼저 갈까를 고민하시는 분께 선생님이 한마디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네, 그렇죠? 정신과 멀지 않습니다. 네. 내과랑 동시에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